안녕하십니까, 성재윤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평택호입니다. 평택호는 아시다시피 그 경기도 평택권 라인과 충청남도 아산권 라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오늘 제가 자리한 포인트는 아산권 라인 중에서 중하류권에 속하는 구성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보통 구성리는 그 모래치장 포인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차 갖고 올라가 보니까 그 모래치장 아래 위쪽으로는 차들이 꽉 차 있습니다. 거의 포인트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적한 곳을 찾아서 아래로 쭉 내려왔습니다. 이 평택호는 이 바닷가에 인접한 간척호수이기 때문에 빠르면 10시 아니면 12시 정도 되면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오후 낚시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오전 낚시를 하려고 새벽같이 일찍 내려온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안개가 굉장히 많이 껴서 케미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빨리 준비를 해서 오랜만에 평택호 붕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을 마쳤습니다. 가운데 4칸대 2대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벌리는 방식으로 총 8개를 걸쳤습니다. 또 여기 말풀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근데 청태가 있는 곳은 조금 비켜서 찾아서 던지면 되는데, 이렇게 바람이 불면 청태라든지 말풀 부유물들이 밀려와서 채비, 특히나 지렁이를 감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붕어들이 지렁이를 발견하기도 힘들고, 또 발견했다 하더라도 청태가 감싸고 있는 상태에서는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다대편성을 해서 지렁이 낚시를 할 때, 그럴 때는 1시간에 한 번 정도만 전체적으로 갈아주면 되는데,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때, 그래서 부유물이 청태 같은 게 밀려올 위험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면 좀 자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채비를 걷어서 미끼를 보시고, 만약에 청태가 묻었으면 떼내고, 아니면 지렁이가 훼손됐으면 지렁이를 갈아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지렁이 낚시지만 이렇게 바람이 불 때는 조금 더 부지런히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지렁이도 잘 먹고 그루텐도 잘 먹는데, 아무래도 입질은 그루텐이 조금 빠릅니다. 입질은 그루텐이 빠른데 씨알면에서는 지렁이가 조금 낫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좀 바람이 멈추면 그루텐도 개서 그루텐하고 지렁이를 같이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크다. 오, 첫 수가 크게 나왔습니다. 월척이네. 하얀 붕어. 색깔이 아주 하얗네요. 제가 평택호를 1년에 한 5번 정도는 오는데, 올해는 처음 왔습니다. 지금 5월 말 다 돼서 지금 늦게 한번 왔는데, 지금 가운데 4칸대 2대 펴놨는데, 그 중에 하나 지렁이 껴놓은 거에서 나왔습니다. 32 정도 되는, 비교적 이른 시간에 평택호에서 만난 올해 첫 붕어입니다. 월척이네요. 자, 가라. 입질 5번 다시 5번이요. 좀 전에 잡았던 5번 대, 4칸 대거든요. 또 걸었는데 이 앞에 말풀에 걸렸습니다. 부들에 조금 기다렸다가 안 되면 그냥 당기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채위는 그대로 나왔는데 붕어는 빠져버렸습니다. 좀 기다렸더니 빠져나갔네요. 2번. 오우, 센다. 세 번째 붕어가 나왔습니다. 한 마리 떨군 거 빼면 두 번째고요. 지금 오른쪽에 두 번째 3.2칸대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상처를 좀 입었네요. 혹이 생겼는데 산란하면서 비비다가 이렇게 생긴 상처 같습니다. 이렇게 혹 생겼다고 이거 혹부리는 아닙니다. 입질을 지금 3번 받은 경우인데 찌올림 잡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못 잡은 것 같은데 지금 안개가 오히려 지금 더 짙어졌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찌 일단 잘 보이는 거 카메라로 잡고 있다가 내가 몇 번 콜을 해주면 카메라가 따라가는데 이 찌탑이 지금 안 보이니까 카메라가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입질을 거의 그 찌올림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모래턱이 지금 보일까 말까 이 정도 되거든요. 저 모래채취장에 저 모래산이 보일 정도로 안개가 거쳐야만 찌올림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뭐 밀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소리가 심해졌네. 아침에 일찍 도착해서 비교적 이른 시간에 입질을 좀 받았는데 아주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습니다. 이 평테코 낚시의 복병 최대 변수 두 가지가 바람하고 배수인데 바람은 낚시를 좀 힘들게 할 뿐이지 입질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오후에 심하게 부니까 오전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아주 급격하게 배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입질 받고 나서부터 찌가 갑자기 왼쪽으로 쏠린다 싶더니 바람은 아까 오른쪽으로 불었거든요. 찌가 왼쪽으로 쏠린다 싶더니 지금 찌가 몸통까지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한 10cm 가까이 빠진 것 같은데 보통 이 평택가 주말 요 앞두고 배수를 보통 합니다. 공무원들이 주말에 퇴근하기 위해서 배수를 하는데 하더라도 오후에 보통 2, 3시경에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오전 낚시는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배수를 합니다, 얘가.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월요일, 화요일이 전국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비가 예보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배수를 일찍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8시도 안 된 시간인데 아직 안개도 안 갇혔는데 바로 배수를 시작하네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지렁이하고 그루텐을 쓸 생각으로 지금 대부분 채비를 이렇게 긴 목줄에 지렁이 달고 짧은 목줄 합사 채비를 해왔습니다. 아직 그루텐을 안 갠 상태인데 입질이 좀 약해지면 해 뜨면 여기다 그루텐을 개서 여기다 그루텐을 달고 지렁이를 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루텐 개기도 전에 배수가 일어나서 지금 그루텐을 개봐야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 이른 시간이니까 좀 배수가 멈추길 바라면서, 근데 배수가 이렇게 한번 일어나면 보통 한 30에서 50cm 정도는 물을 뺍니다. 그러니까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이른 시간이니까 이거 짧은 목줄 하나 제거하고 지렁이만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철수할지 말 건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 지금 배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 마리 입질을 했는데 지금 한 30분도 안 된 시간에 한 20cm 이상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배수를 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입질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잔챙이들이 옵니다. 아무래도 그 큰 붕어일수록 붕어들은 경계심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수 중에 한 마리가 왔는데 아주
평택호 붕어로는 아주 잔챙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배수가 되다 보니까 나오는 씨알도 잘고 또 입질도 지금 굉장히 약합니다. 긴가민가 할 정도로 약한 상태에서 살짝 올려서 챘더니 조그만 게 나왔습니다. 지금 아까는 손짓으로 이쪽으로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여기 물이 다 빠져서 씻을 수가 없어서 이쪽에 가서 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질 4번 입질 아이고 입질 크다. 배수되는 상황에서 나온 얼척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정도 배수가 되면 거의 낚시가 힘든데 그래도 아까 활성도가 좋았기 때문에 또 이른 시간이라 끝까지 기다려 봤더니 그래도 이게 지금 3.8칸대 긴 데에서 월척급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어디 보자. 이것도 32 정도 되는 거. 이 산란을 하느라고 상처를 많이 입었지만 그래도 32cm 정도 되는 배수 상황에서 나온 월척붕어입니다. 입질 5번이요 5번. 오랜만에 가운데 5번대 네칸대에서 왔는데 잔챙이네요. 오, 입질이네. 쭉 들어가네. 네. 지금 재밌는 현상을 많이 보네요. 지금은 수문을 좀 전에 닫으면서 물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위쪽으로 내려가다가 수문 쪽으로 물이 내려가다가 방류하니까 딱 닫아놓으니까 거꾸로 물이 역류하면서 지금 찌가 잠기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입질 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게 좀 전에 올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물이 하도 오르내리하니까 입질인가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다시 끌고 내려가서 지금 잡은 경우입니다. 저는 항상 낚시는 어디를 가느냐보다는 언제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평택호는 사계절 낚시터이지만 계절별로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조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겨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수온기 한 11월부터 3월 달까지 요 시기에는 최상류, 그러니까 팽성대교 위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팽성대교 바로 위에 하고 거기서 한 1.5km 정도 올라가면 안성천하고 지은이천이 만나거든요. 그 위에 쪽으로 가야만, 특히나 지은이천 위쪽으로 가면 또 백봉리라든지 또 동현교 밑에 동천리 이런 곳이 있는데
그쪽이 여기보다 수심이 깊습니다. 수온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수심 깊은 곳에서 주로 입질을 하니까 겨울철에는 그쪽으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산란철이라고 하는 3월, 그러니까 초봄이죠. 3월부터 한 4월까지는 도들이 위에 내일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저 밑으로 그 방조제 바로 옆에 있는,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면 나오는데 모원리 첫 번째 포인트거든요. 그쪽에서 주로 나오고, 그 시기 산란기에는 주로 이 정수수초들, 갈대수초나 부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그 고기들이 산란하려고 비비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정수수초가 있는 곳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5월달 이후 한 9월, 10월까지는 중하류권이 좋습니다. 건너편으로 얘기하면 제가 3년 전에 촬영을 했던 기산리서부터 위에 덕목리, 그 다음에 기름리까지 그런 쪽 라인이고, 이쪽 아산권으로 보면 백석포수로서부터 여기 구성리, 그 다음에 조개섬이 있는 창룡리, 이 정도까지가 자리도 굉장히 넓고 포인트가 넓은데, 특징이 이런 곳은, 이 중하류권은 수심이 낮습니다. 지금 제가 자주 가는 저 모래섬 앞에 같은 경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어서 못 앉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평균 수심이 한 1.2m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여기는 의외로 수심이 좀 깊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도 잘 안 오고, 왜냐면 이게 차를 저기다 대고 논을 건너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니까 낚시인들도 잘 안 오는 자리인데, 여기는 수심이 한 1.5m 정도로 아침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물이 빠져서 한 4, 50 빠지면서 한 1m에서 1m 10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중류권은 전반적으로 수심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온이 어느 정도 올라서 물이 탁해지는 상황, 그게 5월이거든요. 물이 완전히 탁해지고 안에 말풀들이 자라는 그런 상황이 돼야만 저 말풀 속에 붕어들이 은신을 하고 또 저기서 산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하류권에 만약 오신다면, 그러니까 구성리나 창룡리 건너편에 기산리 이런 쪽을 생각하신다면 5월달 이후에, 저는 최고 피크 타임을 한 5월 20일부터 6월 초까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일부러 이 시간에 맞춰서 온 거거든요. 시기적으로는 제가 어느 정도 맞춘 것 같은데, 마침 오는 날 이게 배수가 돼서 날짜는 잘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입질 5번. 오랜만에 왔는데 네 칸대에서 제일 작은 게 나왔습니다. 배수가 멈췄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봤는데 바람이 이제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일찍 내려와서 낚시를 시작을 했는데, 막 시작하자마자 멀쩍이 한 3마리 정도 나오는 그때 기대감을 생각하면 사실은 뭐 크게 만족스러운 조건은 아닌데, 배수 속에, 낚시에서 가장 큰 악재가 배수거든요. 2시간에 한 50cm가 내려가는 그런 배수 속에서도 월척도 만났고, 또 오전 낚시로 마리수도 제법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쪽에 오신다면, 지금 내비상으로는 여기 그 모래 채취장 포인트인데, 내비에는 모래 채취장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산시 영인면 치신 다음에 백석포 장로교회, 백석포 교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쳐갖고, 그러면 교회 앞에 그 간판이 있거든요. 표지판. 그 앞에서 쭉 따라 내려오면 이곳을 만나게 되고요. 가능하면 닦여진 포인트에 앉는 게 좋습니다. 저수지 같은 경우는 쌩저리를 개척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 평택코는 대부분 거의 모든 포인트가 그 청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닦여진 포인트, 이 같은 경우도 누가 이 나무자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은 기본적으로 고기가 나오는 포인트라는 얘기고, 그래서 계속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꼭 이런 게 없더라도 어느 정도 닦여진 포인트는 사람들이 계속 낚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청태를 긁어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쌩자리 앉아서 그 청태에 고생하는 것보다는 이런 한적한 곳에 오셨을 때는, 특히나 평택포에서는 닦여진 자리에 앉는 게 좋습니다.
감아버렸네. 크로징 멘트 하는 중에 조그만 게 한 마리 나왔습니다. 네카대를 2대 폈는데 오른쪽 거는 그거를 월척도 잡고 몇 마리 잡았는데 요거는 한 번도 안 와서 네칸대에 가까이 쌍포 치듯이 붙여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거 엉켜갖고 나왔습니다. 이 평택호가 지금도 조금 잔씨알이 나왔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한 3년 전, 2년 전 요때는 나오면 거의 9치서부터 턱걸이 한 33까지, 대신 35 이상 큰 거는 참 힘들었었습니다. 그런 씨알이 주종으로 낚였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씨알이 아주 다양하게 낚입니다. 이렇게 잔챙이부터 사자까지도. 그동안에 2년 전까지만 해도 사자가 거의 없었는데 작년 올해 들어오면서 사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요 시기 5월달, 6월달 요 시기에 이렇게 한적한 곳에 오셔서 큰 붕어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